일상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응급 상황.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알아두면 유용한 응급처치 요령인데요. 과연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응급 상황에 따른 올바른 응급처치는 나 하나로 또 한 명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선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심장마비로 쓰러진 2명의 여학생이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선천성 심근 비후증 환자 15살 김양. 학교 운동장에서 쓰러진 후 15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이미 뇌손상이 된 후였고 결국 며칠 뒤 사망하게 됩니다. 같은 병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켰던 15살 이양. 심장마비로 쓰러진 즉시 체육교사와 양호교사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은 결과 병원에서 전문 치료를 받은 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했던 김양,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받았던 이양. 순간의 차이가 두 소녀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초 3, 4분이 중요합니다. 즉 전문 의료진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유지하면서 의료진으로 하여금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심정지 발생 후 산소 공급이 중단되고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도한다면 환자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75%라고 합니다. 현재 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심장마비 발생이 의심되는 사람을 반드시 돌아눕힌 다음 양쪽 어깨를 잡고 흔들면서 큰 소리로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라고 외치면서 반응을 확인한다. 의식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혼자일 경우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먼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에 환자를 똑바로 눕히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한다. 환자의 고개를 옆으로 돌려 입속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한 손을 목 뒤에 넣고 다른 한 손을 이마에 댄 후 목을 들고 이마를 밀어 목 부위가 뒤로 젖혀지게 한다. 호흡을 확인하는 방법은 기도를 잘 유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귀를 환자의 입과 코 근처에 대고 숨 쉬는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하며 눈으로 가슴을 살펴보면서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관찰한다. 10초 정도 관찰해도 호흡이 없으면 호흡이 없다고 판단하고 인공호흡을 시작한다. 호흡이 없을 경우 구조자는 보통의 숨을 들이마신 후 참고 있다가 이마에 올린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고 환자의 입을 완전히 덮는다. 이후 가슴 부분만 상승하도록 1초 이상 2회의 구조호흡을 실시한다. 젖꼭지를 연결한 선의 중앙에 한 손바닥을 올려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겹친다. 성인의 경우 두 손으로 가슴이 4에서 5cm 정도 눌릴 정도의 강도로 압박한다. 압박할 때에는 양팔을 쭉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에 수직이 되게 눌러야 한다. 30회의 압박이 끝나면 2회의 인공호흡을 하고 1분당 100회의 속도로 시행한다. 5차례의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한 후에는 환자의 상태를 다시 평가하여야 하며 순환, 호흡, 의식의 순으로 확인한다. 심장이 뛰지 않는 경우 심폐소생술을 계속하고 심장은 뛰지만 호흡이 없으면 인공호흡만 계속한다.
심장마비 이외에도 출혈을 동반하는 응급 상황도 우리 주변에서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출혈의 경우 무엇보다 지혈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합니다. 우선 처치자는 감염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의료용 장갑을 이용해야 하며 의료용 장갑이 없으면 거즈를 몇 장 겹치거나 비닐랩, 비닐봉지, 그 밖에 방수되는 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부상자가 스스로 상처 부위를 직접 압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옷을 벗기거나 잘라서 상처 부위를 드러내어 출혈이 되는 곳을 찾아야 하며 이때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맨손으로 상처 부위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또 눈의 상처나 두개 골절의 경우엔 직접 압박을 하지 않습니다. 소독한 거즈나 깨끗한 천으로 상처 부위를 완전히 덮고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직접 압박을 하고 출혈 부위에 압박을 가하되 너무 약하게 누르지 말고 같은 힘으로 계속하여 압박해야 합니다. 또한 지혈에 사용된 드레싱은 제거하지 않고 새 드레싱을 그 위에 다시 덮어 사용해야 합니다. 이후 10분 이내에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면 압박의 강도가 약했거나 압박 부위가 잘못된 것이므로 압박 부위를 넓히고 강도를 더 세게 하여 다시 10분 동안 압박해야 합니다. 팔이나 다리에서 출혈이 있을 경우 압박을 가하면서 동시에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들어올려 혈액의 흐름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장수환 씨는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던 아버지가 집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평소 주위에서 들은 대로 우황청심환을 입속에 넣고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병원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버지가 불편하실까봐 머리에 베개를 받쳐드렸는데 음식물을 이렇게 섭취했을 때 이게 기도로 넘어갈 확률이 아주 높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기도가 막히게 돼서 호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베개를 고여서 환자 목이 이렇게 앞으로 젖혀지게끔 하는 행위는 오히려 기도를 더 좁게 만들어서 환자가 호흡하기가 더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쇼크는 심장마비, 과다출혈, 약물 과다복용에 의한 혈관의 확장 등으로 일어나며 이때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환자의 유형에 맞는 바른 자세를 취해줘야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부상자를 똑바로 눕히고 부상자의 다리를 20에서 30cm 정도로 올려주면 다리에 있던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다리를 30cm 이상 들어 올리면 호흡곤란이 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특히 머리나 가슴에 부상을 입었거나 호흡장애, 뇌졸중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다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의식이나 반응이 없는 부상자, 구토하는 부상자 등은 왼쪽으로 눕히고 가슴 부상 환자, 호흡장애 환자, 심장 환자는 반쯤 앉은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또 목이나 척추 손상이 의심되거나 다리 골절 환자는 바닥에 수평으로 반듯하게 눕힙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에게 담요를 덮어주어 체온 손실을 막아주고 환자에게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주지 않습니다. 메스꺼워지거나 구토를 일으켜 구토물이 폐로 들어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술 시 합병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 없이 행하는 응급처치는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시킬 수 있으며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는 환자의 생사를 좌우합니다. 응급처치는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실시하는 것이지만 상대가 본인이나 가족인 경우에는 곧 자신을 위한 일이 됩니다. 응급 상황을 바로 알고 처치할 수 있다면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응급처치는 환자의 생명을 오히려 앗아갈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응급처치, 바르게 아는 것이 힘입니다.